지금부터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 4장 테스트 설계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이미 3장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거기에 나오는 얘기가 다시 이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3장에서 이런 거 있죠. 처음에 테스트 할 때 뭐 하죠? 테스트에 대해서 계획 세우고 그리고 제어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분석과 설계를 한다 그랬죠. 테스트에 대한 분석과 설계,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볼 거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구현이라고 하는 애랑 이제 테스트를 실행해야 되겠죠. 테스트 구현과 그리고 테스트 실행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종료 조건에 대한 평가를 할 거고요. 그리고 레포팅을 하는 동작을 수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마무리 동작들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 저희는 오늘 테스트 설계하고 구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쪽 분석 설계하고 구현하는 구현 및 실행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저희가 이제 테스트 설계 구현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파트인데 요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테스트 설계의 진행 방식을 보면 이게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걸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테스트 조직 구성을 할 거고요.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서 테스트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도 달라질 거고 테스팅 개발 프로세스의 성숙도가 어떤지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진행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집니다. 그 참여 인원 등 그 테스트 정황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거에 따라서도 테스트 설계의 진행 방식들이 이제 막 달라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일단 무엇을 테스트할 건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뭘 봐야 되냐면 테스트 베이시스 문서라는 걸 봅니다. 테스트 베이시스 문서. 우리 계속 얘기 나오던 거죠.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거 말고도 더 있지만 요구사항 명세서나 개발 설계서 이런 것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처음에 프로젝트 진행할 때 만들어낸 문서들이죠. 이런 문서들을 보통 뭐 한다고 했죠? 리뷰한다고 했죠. 리뷰하면서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일단은 테스트를 설계하거나 뭐 구현할 때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될 애가 뭐냐면 이런 문서들, 기본 문서들. 그래서 테스트 베이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먼저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봐야 되냐면 테스트를 할 때 되는 조건들,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되느냐, 어떤 식의 트랜잭션을 쓸 건지, 어느 수준의 품질을 완성을 할 건지. 품질 특성은 6가지라고 했는데 뭐 그건 나중에 다시 저희가 또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어떤 구조적 요소를 가져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되겠죠. 그죠? 어떤 테스트 조건으로 할 건지 그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테스트 설계 과정을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테스트 설계 기법들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설계 기법은 이제 저희가 이 4장에서 계속 배울 내용들이고요. 여기서 배울 그런 기법들을 이용해서 테스트 케이스랑 테스트 데이터를 설계하고 이제 명세화할 겁니다. 저희가 이제 하려고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거고요. 그런 또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 동작들을 이제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테스트 케이스가 뭐냐?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는 입력값들의 묶음이에요. 입력값들의 묶음이자 그 다음에 실행 사전 조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기대되는 결과와 사후 조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대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테스트를 할 케이스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뒤쪽에 보시면
저희가 이 뒤쪽에 보면 이런 문서가 있어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에 보면 요게 하기 전에 있어야 될 사전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수행되고 나면 나오는 결과물에 대한 기대 결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거대로 이 순서대로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를 케이스별로 만드는 겁니다. 그거를 이름하여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고 이렇게 엑셀 문서처럼 생긴 걸로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그 전에 뭐 이런 동작들도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게요. 자,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애는 입력 값들이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사전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실행을 하기 전에 어떤 조건에 살 거야 라고 하는 실행 조건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다 이거대로 처리하고 나면 아마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야, 그리고 이런 조건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이런 경우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런 테스트 케이스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테스트 표준 문서에 맞춰서 만들어야 됩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 표준 문서는 IEEE 829라고 하는 곳에 보면 이 표준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뭐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아까 여기 보셨던 이런 포맷 있죠? 이런 것들을 정해 놓습니다. 요 형태대로 해야 다른 사람도 이런 방법으로 하겠죠.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거를 저희가 표준이라고 할 거고요. 요 문서에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적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테스트에 대한 설계 명세나 테스트 케이스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 양식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보면 표준 양식이라고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마다 그 나름의 표준 양식이 따로 있어요. 자기 회사에서 쓰는 그런 기준 툴이 있습니다. 물론 얘는 국제 표준이고요. 국제 표준이 있고요. 국제 표준을 조금 변형해서 나름 표준을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 해요? 테스트 케이스나 설계 명세를 이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스트 용이성 평가라고 하면 테스트를 얼마나 쉽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고민해 볼 건데, 하나는 테스트를 분석하거나 설계 단계에선 뭘 고려해야 될 거냐, 어떤 걸 대상으로 할 거냐, 뭘 고려할 거냐. 두 번째는 테스트 구현이나 실행하는 단계에서는 뭘 고려할 거냐 이겁니다. 자, 일단 테스트 분석하고 설계하는 단계는 초창기죠. 초창기면 당연히 평가 대상은 뭐야? 테스트 베이시스예요. 개발 명세라든지 요구 분석서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일반적으로 낮은 품질의 테스트 베이시스는 그냥 잘못 만든 그런 개발 문서들이죠. 그런 애들은 테스트 케이스 도출이 어려워요.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테스트 베이시스의 이런 테스트 용이성을 평가를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테스트하기 좋으냐 이걸 해가지고 테스트 베이시스의 품질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 하기 위해서 계속 뭐 한다고 했죠? 리뷰하는 거죠. 리뷰를 해서 제대로 된 문서를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명세서들, 이런 테스트 베이시스들이 이런 명세서가 테스트를 고려해 작성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되었는지를 확인할 거고, 테스트를 위한 API나 이런 것들도 이제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좀 더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발을 위한 부분도 준비하면서 동시에 테스트에 대한 것도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창기부터. 자, 그 다음에 테스트 구현이나 실행 단계에서는 일단 완결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요. 테스트를 하기 위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느냐 이런 것도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이라고 하는 것도 보는데 주요 기능이 잘 동작하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거예요. 그 다음에 테스트의 시작 조건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볼 거고요. 테스트 환경이 잘 되어 있는지. 그래서 테스트에 대한 인프라, 하드웨어나 뭐 그런 도구들, 테스트를 위한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되었는지도 볼 거고요. 기타 어플리케이션으로 스톱이나 드라이버
우리 스톱이나 드라이버는 다 뭐라고 했죠? 어떤 거를 돌릴 수 있도록.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어떤 애가 있는데 얘를 하기 위해서 이 사전에 막 이루어지거나 이게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겨우겨우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껍데기가 있다. 그런 애들은 뭐예요? 스톱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요거를 처음에 돌릴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동기, 그런 거를 뭐예요? 드라이버라고 얘기합니다. 앞쪽에서도 몇 번 설명했으니까 다시 한번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준비됐는지를 단계별로 보면서 테스트를 용이하게, 테스트 평가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테스트에 대한 분석, 설계, 구현을 할 건데, 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 베이시스가 있어요. 테스트 베이시스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어떤 학점 평가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범위들이 뭐 이렇게 뭐 70점 이상, 50에서 70, 30에서 50, 30 미만, 그 다음에 100 초과,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경우들, 그러니까 뭐 이러이러하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렇고, 뭐 이런 식의 조건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 우리 테스트 컨디션이라고 할 겁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그런 조건들이 있겠죠. 이렇다면 이렇고, 이렇다면 이렇고.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런 조건이 나오면 뭘 해야 돼요? 그에 따라서 그게 만족된 경우, 아닌 경우,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 케이스들을 막 만들겠죠. 이런 조건이 있었을 때, 이랬을 때, 이랬을 때, 그게 서로 각각의 테스트 케이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하도록 만들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앞쪽에서 테스트 베이시스를 내용을 볼 거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 이렇게 분류를 해낼 거잖아요. 이런 조건들이 있었다면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조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을 테스트 분석이라고 할 거고요. 테스트 분석이 끝나고 나면 실제 이 테스트 컨디션으로부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는 일을 테스트 설계라고 할 겁니다. 이렇게 설계할 거야 라고 할 거고, 만들어진 테스트 케이스를 실제로 돌려보는 거죠. 테스트 프로시저라고 해서 이거랑 이거랑 묶어가지고 이런 경우 이렇게 실제로 코드로 돌려보는 거죠. 그런 거를 어떻게 해요? 테스트 구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 케이스 1번은 만약 데이터가 75였다. 그럼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는 A인데 정말로 이렇게 조건이 됐을 때 넣었더니 얘가 A가 나왔다. 기대 결과는 A였는데 뭐 실제는 뭐 C였다. 뭐 이러면 뭐예요? 테스트가 잘못된 경우죠. A였는데 A가 나왔다. 이렇게 75는 요 사이에 있는 거니까 A가 맞잖아요. 요 상황으로. 그럼 A가 나왔다 그러면 이건 잘 됐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씩 뽑아내는 거예요. 물론 제일 좋은 거는 범위에 있는 애들 다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대표 값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겠죠.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낼 겁니다. 이걸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 테스트 케이스고, 그리고 요걸 통해서 이런 결과들을 이제 확인을 해내겠죠. 뭘 통해서? 요런 테스트 프로시저를 통해서. 그래서 보면 이게 전반적으로 뭐예요? 테스트에 대한 분석하는 부분, 설계하는 부분, 그리고 실제 구현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이렇게 나오는지 틀리는지 이렇게 체크를 해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테스트 케이스라고 하는 애는 여기 보면 특정 프로그램의 경로의 실행, 특정 프로그램이 있을 때 맞을 경우 뭐 이렇게 타고 내려가겠죠. 혹은 틀릴 경우 이렇게 타고 내려가는 그 특정 프로그램의 실행 경로입니다. 경로의 실행, 특정 프로그램의 경로의 실행,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요구사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디자인된 입력값의 묶음을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해요. 이 테스트 케이스에는 아까 설명했듯이 실행되기 전에 사전 조건이고요. 이게 실행됐을 때에 나와야 될 기대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처리가 되고 나면 적어도 이런 상황은 돼야 돼 라고 하는 실행 사후 조건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집합으로 구성된 게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되어야 되는 그 테스트 컨디션, 테스트 컨디션 등을 입력과 기대 결과로 이제 표현해 놓은 것이 저희가 뭐예요?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70보다 크거나 뭐 이런 경우라고 하는 상황이 있고요. 그거에 대한 어떤 입력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만들어 놓은 하나로 묶어 놓은 게 뭐예요? 테스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얘네들을 작성하는 목적은 일단 요구되는 보장성을 갖는 최소 개의 케이스로 일단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 때는 최소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웬만한 걸 다 커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최소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요구되는 보장을 맞춰주고 싶은 거죠. 조건들을 맞춰주고 싶은 거예요. 가능한 한 많은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테스트 케이스의 목적일 거고요. 정의한 목표 수준의 테스트를 커버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도록 테스트 케이스 만들어야 됩니다. 간단한 예로 나중에 보시면 무슨 경계값 테스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50점에서 70점 사이가 뭐 B였다. 50에서 70점 사이가 B다. 라고 하면 물론 저희가 이 중간쯤에 60점 값을 넣어도 되지만 이게 B를 다 만족하기 위해서는 일단 50이라는 값을 넣어보고 혹은 51이라는 값을 넣고 그리고 70 포함인지 뭐 70 포함 전인지 뭐 이거에 따라서 70을 낼지 69를 낼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넣어서 이 값하고 이 값이 둘 다 B가 나와 라는 게 보장이 되면 이 중간 값들은 굳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최소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왜냐하면 이 모든 값을 갖고 있는 이걸 다 하는 것보다는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최소로 요구되는 보장성 어떻게 해요? 여기가 B야 라고 하는 걸 이제 보장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요 두 개만 넣어도 요거를 벗어나는 나머지들 혹은 요 안에 들어가는 애들 이런 가능한 모든 그런 결함이나 이런 경우의 수들을 다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의한 여기에서 여기까지 정의한 목표 수준의 테스트 보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은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건지 대충 알겠죠, 그죠?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실제 예제를 하나 봤더니 보통 테스트 케이스는 이렇게 있는데 아이디로 문서 번호가 붙고요. 그 다음 얘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화번호 검색 이름에 대한 전화번호 검색을 하는 일을 하는 경우래요. 그래서 몇 가지 경우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사전 조건이 어쨌건 이름 검색을 할 건데 사전에 소프트웨어 탑재가 되어 있고 테스트할 이름의 종류로 뭐 이런 애들이 일단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테스트 데이터가 이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실행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지금 뭐 어떤 상황에서 전화번호 페이지로 이동한 다음에 검색창에 가서 이런 값들을 넣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었는데 기대되는 결과는 해당되는 이름을 넣으면 해당되는 이름의 존재 여부가 확인이 되면 돼요. 그리고 입력값에 대해서 뭐 정확한 결과값이 나오게 이렇게 되면 된다라고 하는 게 기대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뭐 다 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패스 혹은 페일이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그러면 통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애를 한 이유는 여기 있는 설계 기준서에 있는 요 부분에 있는 내용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했다라는 걸 이제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얘는 중요도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선순위가 되겠죠. 우선순위를 주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에 얘를 다시 한번 더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 이제 보는 겁니다. 얘는 기본적으로 전화번호 검색 색인 기능을 이제 확인하는 건데
요렇게 해서 이제 한 가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똑같아요. 소프트웨어 탑재가 되고 테스트 데이터들이 이렇게 준비가 된 상황에서 이 순서대로 해보는 거죠. 뭐 메뉴 버튼을 누르고 오른쪽 방향키를 조정해 뭐 전화번호부로 이동을 한 다음에 뭐 기능을 해보고요. 전화번호 찾기 메뉴를 누르고 확인해보고 전화번호 찾기 창에서 한 개씩 순차적으로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는 과정을 해서 실제로 이름을 입력 시 해당 이름이 검색됐는지 확인하는 거고요. 이게 확인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넣으면 이 이름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 이름을 넣으면 없습니다 라는 결과가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진짜로 뭐 이렇게 사라졌는지 이런 것도 보는 거고, 뭐 이거 방만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니은처럼 이렇게 뭐 좀 이상한 애를 넣었을 때 뭐 이런 각각에 대해서 기대되는 결과가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거대로 결과가 나오게 처리가 되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하다가 예를 들면 얘는 아직 테스트가 안 된 거고요. 여기는 블럭 됐다는 거는 하다가 마른 거죠. 지금 뭔가 문제가 있어서 혹은 하는 중간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도 설계 기준서 뭐에 따라서 하는 거고 중요도는 어떻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관련된 내용을 넣는 거죠. 그래서 전화번호 검색 기능을 확인하는데 다양한 처리 능력에 대해서 이제 세세하게 한번 확인해 봤다 라고 하는 케이스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드는 거를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라고 얘기합니다. 요거는 이제 핸드폰 입력이니까 그렇고요. 보통은 요렇게 혹은 요렇게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는 굉장히 서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스트에 대한 설계, 구현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계속 보면, 테스트 케이스 개발 및 작성 시에, 테스트 케이스 개발 시에 일단 우선순위가 선정이 되면 좋습니다. 테스트 프로시저 명세서라는 걸 이제 만드는데, 테스트 프로시저 명세서라는 걸 다르게 표현하면 테스트 케이스의 실행 순서예요. 어떤 순서로 할 건지 그걸 만들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우선순위를 알아야 누굴 먼저 할지를 알 수 있으니까 이런 걸 만듭니다.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실행 스케줄을 작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스케줄에 따라서 이제 하는데 이런 기능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수행하는 기능을 저희가 테스트 프로시저라고 얘기할 건데 이런 프로시저는 저희가 간단한 스크립트 같은 걸 작성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처리대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어쨌건 테스트 케이스를 개발할 때는 우선순위를 줘서 이거에 대한 프로시저 명세서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스케줄러를 작성한 다음에 그거를 스크립트로 구현을 해내면 좀 처리가 편리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테스트에 대한 수행 절차는 일반적으로 얼마나 상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뭐 이런 스킬이나 능력, 해당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높은 사람들은 어때요? 대충 적어줘도 다 알아듣습니다. 근데 잘 모른다. 특히 여기 보듯이 외주를 주는 경우라면 테스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줘야 됩니다. 근데 뭐 경험이 많은 사람이거나 뭐 늘 테스팅 하던 사람들은 그냥 대충 적어줘도 자기들이 할 테스트 그리고 기존에 테스트 스크립트들이 대부분 다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아주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테스트 케이스 작성인데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때 테스트 수행 절차를 얼마나 상세하게 작성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막 넣잖아요. 근데 이거를 넣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뎁스가 깊게 들어가면 이게 서로가 테스트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당 보통 7스텝 이상은 들어가지 않는 게 기본이에요. 만약 7스텝이 넘으면 2개로 분리해 가지고 관리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케이스 같은 거 작성할 때도 요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작성을 하면 좋습니다. 자, 테스트 케이스의 목적은 우리 아까 봤는데 아까 앞에서 본 거랑 똑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최소한의 테스트 케이스로 많은 결함을 발견해내면 좋죠. 그 다음에 테스트 대상을 가능한 한 빠짐없이 테스트할 수 있어서 테스트 보장성이 확보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그 룰에 의해서, 그러니까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경험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이게 비공식적인 기법을 이용해서도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방법에 의해서 먼저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다 잘 안 된다, 조금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 편법을 쓰는 거죠. 비공식적인 기법으로 보완을 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그 테스트 케이스하고 테스트의 실행 범위에 대해서 이제 보는데, 이게 흔한 경우입니다. 이게 사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자, 이쪽에 파란색 있죠. 요쪽에 요만큼 있는 애. 얘는 여기서 보듯이 뭐예요? 요구사항에 있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걸 원하는 사람이 난 이렇게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그럼 사실은 이렇게 똑같이 만들면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했는데, 실제로 구현은 여기 보시죠. 빨간색으로 된 이렇게 구현이 했대요. 이게 최악인 게 뭐냐면 요만큼 있잖아요. 요만큼만 뭐예요? 요구된 상황에 따라 실제 구현이 된 거예요. 근데 심지어 거기에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은 부분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다. 그때 얘를 테스트하거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어떤 방식으로 이걸 찾아낼 거냐, 뭐 이것들을 이제 생각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요구사항이 있으면 요구사항대로 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요구사항들에 대해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서 여기 있는 요구사항들이 다 되는지를 일단 확인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면 결함이 발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실제로 요렇게밖에 안 됐잖아요. 요렇게 요만큼까지밖에 안 됐습니다. 혹은 또는 내가 예상 못한 뭐 그런 테스트 케이스가 있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얘네들 요구사항엔 명시됐지만 구현되지 않은 부분들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내서 테스팅을 할 거고요.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들을 이용해서 구현됐는지 안 됐는지 이제 다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할 건데, 자, 여기 실제로 돌려봤더니 요구사항에 있는데 실제 구현을 했는데 잘 돌아가지 않아요.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돼요? 테스팅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때 사실은 요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예요? 결함이죠, 결함. 요건 요거에 2번은 요거가 더 맞는 설명이겠네요. 그죠? 요런 경우를 저희가 쉬운 얘기로 뭐라고 하냐면 결함이라고 하기 때문에 요구사항대로 실제 시스템을 만들어낸 동작을 안 해. 그럼 뭐예요? 결함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로 요게 잘 돌아가는지를 계속 확인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사실은 조금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요구사항이 없는 애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거 사실 안 해도 되는 애들이죠. 네? 안 해도 되는 애들인데 실제로 구현이 되는 경우예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처럼 요구사항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현을 했어. 그럼 이게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게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없느냐, 이건 이제 고민할 문제죠. 사실은 제가 볼 땐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그냥 버려지는 게 맞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
요구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구현된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보통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애들은 공식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가지고 하지만 이런 애들은 비공식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탐색적 테스팅이라고 해서 경험 기반으로 하는 게 있어요. 뭐 감으로 그냥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혹은 여기에는 없었지만 여기에 실제 구현을 하니까 얘를 이렇게 제품으로 이제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약간 편법인데 요구사항을 변경해서 얘를 이제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는 여기 만든 걸 어떻게 해요? 없애버리는 거죠. 제거를 시킬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요거 악중의 악중이죠. 만들긴 했는데 그러니까 요구사항에는 없는데 실제로 만들었어. 근데 얘 돌아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거 버려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어차피 뭐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냥 버리면 되는데 만약에 얘처럼 요구사항 변경을 해서 넣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탐색적 그 경험 기반의 방식으로 아주 강도 높은 추가 테스팅을 해서 얘를 멀쩡하게 노랗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포함되도록 혹은 이 시스템의 추가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면 됩니다. 자, 요거 사용자가 원치 않은 기능이 있어요. 이건 더 최악이네, 그죠?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걸 요구했는데 요구하지도 않는 걸 만들었어. 만들었는데 어쨌건 요구하진 않았지만 잘 돌아가는 부분이 있고 잘 안 돌아가는 부분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예 사용자가 이런 걸 원하지도 않아. 이런 건 원하지도 않아. 이건 제일 좋은 방법이 뭐예요? 제거예요, 제거. 그냥 없애버리는 게 제일 좋은데 만약에 이런 애들에 대해서도 만약에 뭔가 평가를 해주고 싶다. 그러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요구한 대로 실제 시스템이 샥 들어와서 구현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구현이 됐는데 여기 보듯이 잘 동작을 안 하는 부분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함이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테스트 케이스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구사항이 명시됐지만 구현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구사항 기반의 테스트 케이스들을 추가해서 찾아내면 됩니다. 어쨌건 정상적인 경우는 공식적인 방법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이용한 방식을 쓰는 거고요. 이렇게 이쪽에 쓰잘데없이 만든 거. 이게 심각합니다. 이 정도로 이렇게 했으면. 근데 어쨌건 그런 건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그림 뭐 대충 이해되시죠? 아주 극단적인데 이렇진 않겠죠? 예, 대부분 다 했는데 여기 사실은 이거보다는 실제로 한다면 이렇게 요구했는데 구현을 했는데 요구한 부분을 구현을 못한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만큼이 구현이 안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을 것 같아요. 구현이 안 돼 있는 경우가. 요구사항에 대해서 구현을 하는데 여기가 이만큼 빈 거죠. 구현이 안 된. 그렇죠? 어쨌건 뭐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소프트웨어 공학을 좀 배우셨으면 이런 상황들이 좀 더 잘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실무 경험이 있으면 좀 더 좋을 건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